안녕하십니까. 이명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농식품산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주요 이슈입니다. 이미 정영훈 국장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 봅니다. 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봅니다. 우선은 저희가 21세기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건강 문제, 이런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7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인구는 약 104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우리가 3,9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옆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대 수명이 현재 2010년 82세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만, 결국 100세 시대에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것도 질도 삶의 질을 높은 상태의 농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 자신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왔었죠. 생산 중심으로 되어 왔고, 다국적, 다품목 소량 생산은 이런 연구들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면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차 산업이라는 말이 나왔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의 하나의 플로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좋은 질, 이런 걸 찾으면서도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환경의 위험성을 친환경 농업이라는 개념, 유기농,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시장 세분화가 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식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식품. 결국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농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춤 농업이라는 개념이 여기 앞으로 우리 시대의 큰 화두다, 아젠다다. 그리고 거기에는 에그텍의 기술, 여기 IoT나 AI나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ESG, 농업에서도 역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주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하실 5개의 테마 중에 한 부분이 바로 ESG입니다. ESG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정혜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런 10대 기술들이 결국은 육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 소비까지 가는 큰 그림의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 농업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지금 미래에는 분명히 이런 과학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1인 1시에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처음 농업을 시작한 것은 기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소하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병성, 내충성, 이걸 통해서 병에 강한 식물, 또 수확이 많이 되는 거, 이런 걸 찾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통일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쌀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쌀을 작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통일교 맛없어. 이제 이렇게 되죠. 맛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맛과 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희 나이 비슷하게 많은 나이를 드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수박 먹을 때 수박 먹고 위에 자르고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설탕 넣어서 화채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부터는 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빼내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고 그거 사 먹었습니다. 아마 요새 시장 가서 그렇게 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그죠? 요새는 그냥 사와서 칼로 잘라서 그냥 먹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 육종이라는 효과에 의해서 당도가 높은 수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씨 많은 수박이 많았지 씨가 없는 수박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품종들이 육성됩니다. 즉 질 좋고 맛 좋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맛과 영향을 주는 제2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고투입 고생산,
그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 토양도 문제가 되고 환경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업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 우리가 되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식중독 사태 같은 것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제 3세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뭘까? 미래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건 뭘까? 결국은 맞춤성의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는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농업을 들여요. 즉 그동안은 내병성, 내충성, 병에 강한 식물 또는 벌레에 강한 식물을 만들어내면 농민이 수확을 하는데 이익을 줍니다. 즉 농민 중심의 농업이었습니다. 수요자, 즉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 이제는 발전되는 단계가 되어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위한 농업이 아니겠느냐. 인간 농업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Human Friendly Agricult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게 방향이 이제는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제가 예전에 유전자학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휴먼 제노 프로젝트에서 1000 제노믹스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1000불을 가지고 사람 유전체를 분석하겠다. 지금 100불 단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을 시퀀싱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기까지 못 갔지만 외국은 이미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 정도 하면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디펙트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고 그 찾아낸 디펙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앞으로의 미래 농업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력 유전 정보, 체질, 맞춤형과 같은 이런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도 건강검진 갑니다. 환자님은 비타민 D가 부족하신데 가서 주사 하나 맞고 가세요 합니다. 그거 주사 안 맞고 식품으로 갈 수 있는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 맞는 품종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처음에 제가 주장한 게 5천만 가지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우리 육종주의 트렌드를 잘 보십시오. 굉장히 기능성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베타캐로틴이 많은 배추라든지 당을 조정하는 고추라든지 그 다음에 빨간 배추라든지 지방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진 뭐 미니 파프리카라든지 등등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각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합적으로 움직여서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각자 맞는 병력에 맞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유해 성분이라는 것은 만들도록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비 온 다음에는 수박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흐려서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가 2차 대사산물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맛을 결정하거나 기능을 결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확한 환경에서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소위 스마트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맞춤 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퍼스널 푸드 얘기하는 맞춤 식품을 만드는 재료가 맞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 식단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그런 거를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소위 성분 표시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배추 살 때 배추 무슨 품종인지 아세요? 사과 살 때는 알잖아요. 사과 하면 이거는 뭐 부산 사과야 무슨 사과야 아시는데 배추 갖다 놓고 모릅니다. 쌀 갖다 놓고 정말 2000쌀이라고 그러지 그 안에 아키바레가 있는지 뭐 시입가리가 있는지 일품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가격이 그렇게 해서 고보가 같이 만들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맞춤 식단 만들어서 제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Medicine is disease care, food is health care. 우리가 헬스케어가 지금 우리나라 가장 타겟이 그거 헬스케어 약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예는 하나의 예예요. 얼마 전에 뭐 이 내용 그대로가 아닙니다. 제가 다 모디파이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1000억짜리 프로젝트는 안 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추진해보라고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양용식물의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 1569가지의 양용식물이 있죠. 채소류 있죠. 이런 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걸 활용하는 기능성 채소부터 시작해서 육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걸 활용해서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Agricultural 메디푸드예요. AMF 메디푸드를 만드는 시스템.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식재료 같은 거에 대한 개념 갖고 유전체 정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러한 음식을 이러한 성분만큼 먹어라 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 그 외에 실제 식이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합쳐져서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스마트 파밍,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의사가 메디칼 쪽에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을 보니 여기서는 이런 메디칼 푸드를 추천하고 이걸로 식품을 개발해서 식익을 제공해서 개인 맞춤 영양 식단 공급 맞춤 조합 케어를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림을 좀 그립시다. 근데 이걸요 제가 봤어요. 이겁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위에 지금 맞춤형 영양 정보 이원다의 에그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 이텍스, ABL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 경영학회 회장은 다르면 그렇지만 여기서 DTC 못했잖아요. 그죠? 디렉트 커스텀 유전자 치료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 여기서 농구가요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 종류 LG 파만동 많은 분야에서 등록된 거 20배라고 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스마트팜 얼마든지 많죠?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식품회사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을 각자 그 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보는 눈이 좁아서 넓어야 되는데 융복학적인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산업 간에 교류하는 시스템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거기는 각자의 데스밸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임팩트 파트너의 진기준 대표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진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혁명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부수고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개념 갖고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이런 것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내가 오픈하고 같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즉 융복합의 틀과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같이 토론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닌가.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전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인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